네, 안녕하세요. 네, 문제풀이 7월, 8월에서 또 8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시작 있으면 이렇게 딱 마침표가 있고 또 다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계약법, 각칙하고 그 다음에 특별법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401쪽 문제 1번. 401쪽 문제 1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계약금에 관한 성명으로 틀린 것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금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하면 좋아요. 전전에서 전형이 있고 비전형이 있어요. 비전형. 네, 그래서 매매 계약은 전형 계약이고, 네, 우리가 맨날 쓰는 계약금 교부 계약 있죠. 매매 계약은 전형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비전형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은 약정 낙성 계약이고, 자,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요물 계약이라는 것은 네, 언제 성립하는가, 약속한 계약금을 다 줘야지 성립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라면 네,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종관계에 있지만 이 주하고 종이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으로서,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주된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은 맞지만 네, 이전에 또는 동시에 행해진다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틀렸습니다. 비록 무슨 관계 있지만, 주종 관계 있지만, 네, 꼭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동시 분료. 네,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계약금 계약은 네, 해약금으로 뭐한다? 추정합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 말은 계약금 주면 약속을 이쪽 저쪽 해제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해약금 해제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네, 해약금 해제를 하게 되면 네,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맞아요. 소급적. 그러나 법정 해제와 같은 무슨 회복도 없고요. 원상 회복도 없고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네 번째 거, 계약금을 위약벌로서 교부했다. 자, 그럼 이건 위약벌 특약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이런 위약벌 특약이 있게 되면 네,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고요. 자, 다섯 번째는 자, 계약금을 자, 위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위약금. 네, 그러면 이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뭐다? 예정의 성질을 갖는다. 그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좀 이따가 위약금은 다시 또 문제가 나올 거예요. 네, 1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가보겠습니다. 403페이지. 갑과 을은 갑수의 부동산을 을한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매매대금 이하에 해당하는 금전을 수수하면서, 자, 그럼 거기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이 약속을 위반하면 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금 배액을 주고요. 계약금 배액을 사실은 이게 손해배상으로 준다라는 뜻이고요. 또 을이 약속을 위반하면 뭐라고 됐냐면 네, 자, 계약금을 원상회복하지 않고 네, 계약금을 이쪽에서 뭐한다? 몰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위약금 특약이라고 해요. 무슨 특약? 네, 위약금 특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약금 특약이 들어갔어요. 아까 요거 하면서 여기 딱 들어가는 문제예요. 자, 설명 중 틀린 것. 자, 1번 갑과 을 간의 합의에는
손해배상의 예정의 성질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해약금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위약금 특약이 들어있으면서 무슨 해제도 들어가 있는 거다? 네, 해약금 해제의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들어가 있네요. 무슨 금하고 해약금하고 위약금 두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맞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갑이 위약했다. 그럼 100을 손해배상으로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자, 손해를 뭐하지 않고 증명할 필요 없이 받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갑과 을이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자, 100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할 수 없게 된다. 네, 여러분 뭐 있습니까? 네, 중도금 지급 후는 해해할 수가 없죠. 해약금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행 착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중도금 지급 이전에 해약금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맞고요. 네 번째 겁니다. 을이 위약했을 때 손해배상 예정금이 과다하다. 아까 지금 여기서 이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계약금 너무 과다했을 때는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가 아니고 감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 실제상은 4번이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하를 했으니까 보통은 1할인데 2할로 했으니까 20%죠. 너무 과다할 때는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고요. 네, 다섯 번째입니다. 갑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을은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 외에 계약 자체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말이 안 되죠. 계약 해지했으면 끝난 거지 별도로 이행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3번은 위약금 특약이 들어갔으니까 해약금, 중도금 지급 전 이쪽 저쪽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들어가 있고요. 또 만약에 위약한다는 것은 채무 불이행을 일으키면 네, 이렇게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좋은 특약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네, 넘기셔가지고요. 네, 문제 4번 갈게요. 4번. 자, 을이 갑수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약금 약정 없이 자, 거기 무슨 말 있습니까? 위약금 약정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약금만 가지고 놀아야 돼요. 뭐만 가지고? 해약금. 자, 1번입니다. 갑이 해약하려면 해제 의사표시만 부족하고 계약금 100을 제공해야 된다. 그렇죠? 정답은 1번이죠. 갑 쪽에서 해지할 때는 계약금 더블 배액을 실제로 뭐하고 제공하고 네, 해약금 해지할 수가 있겠죠. 네, 입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실제 배액을 주고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4번은 정답이 1번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만약 을이 중도금 지급 지체됐다. 그러면 만약에 중도금 안 줬다는 얘기는 뭘까요? 네,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러면 갑은 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갑은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네, 원상 회복시키고요. 네, 손해배상. 그러면 손해배상을 이건 입증을 해서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문제 4번에서 위약금 약정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손해를 이제 입증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위약금 특약 있으면 손해 입증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었겠죠. 자, 세 번째는 이행 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행 준비하고 이행 착수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행 착수 전이기 때문에 이행 준비단 상태에서도 네, 해약금 해지할 수가 있죠. 착수에는 해약금 해지할 수가 없지만 이행 준비는 해약금 해지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질문은 허가 구역 나왔죠? 네, 여러분들 허가
받기 이전이라도 네, 자, 계약금 계약 네, 다다 줬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허가 이전이라도 계약금을 다 줬기 때문에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계약금 해지할 수 있겠죠. 설령 허가 이유라 할지라도 그죠? 계약금을 다 줬고 이행 착수 전이라면 여전히 계약금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4번 조심하셔야 돼요. 허가 지역에서는 허가 전이든 후든 네,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고요. 5번째는 중도금을 자기 압수표로 교부했습니다. 자기 압수표도 네, 지급한 거니까 자, 이행 착수가 있기 때문에 갑은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은 틀리겠죠. 네, 4번은 그래서 정답이 1번. 자, 그렇게 됐고요. 자, 5번은 직접 풀어보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약금 계약 가지고 팁을 드리게 되면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계약금 계약은.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그죠? 네, 약정했을 때 성립하지 않고요. 약정한 계약금을 일부 지급했을 때 성립하지 않고요. 다 줘야지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서 해약금 해지할 수가 없고요. 일부 지급 상태에서도 이쪽 저쪽 해약금 해지할 수가 없고요. 다다다다 준 다음에 해약금 해지할 수가 있지요. 이 뒤에는 이행 착수해가지고 보통은 중도금 지급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해약금 해지할 수 있는 이 시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약정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다다다 줘야지 실제로 줘야지 계약이 이루어지는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네, 시험에 100% 나오는 파트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이고요. 자, 407페이지 갈게요. 매매가란 설명으로 틀린 거. 네,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답 볼게요. 정답은 지상권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다. 네, 그러면 563조에서 매매의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갑이 이렇게 나와요. 한쪽이 재산권 주기로 약속을 정하고 상대방 을은 돈, 대금 주기로 약정함으로써 이쪽 저쪽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효력이 생기니까 이 말 따라서 이제 갑은 반대 거 달라. 뭐 달라? 대금 달라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고 이쪽도 달라. 뭐 달랄까요? 네, 재산권 달라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매매의 대상은 재산권이죠. 네, 재산권에는 2대 주주가 물권하고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물권 8개 물권을 갖다가 나열하게 되면 네,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네, 따라서 이 지상권도 이 물권인 재산권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상권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7번은 2번이 틀렸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그 3번입니다.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부터 생긴 과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실. 자, 과실이라는 것은 원물에 비교되는 겁니다. 원물 과실. 네, 닭을 열심히 키우게 되면 여기서 알이 나오죠. 그래서 가끔 보면은 닭도 뭡니까? 아주 고급스럽게 키워가지고
예? 그 다음에 알도 굉장히 좋은 알을 생산해 가지고 값을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닭이 원물이고 알이 과시되겠죠. 또 집을 있으면 집세. 이거 갖다 이제 표현하면 뭡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다 또는 건물이 있다. 이걸 임대차 하게 되면 차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도 우리가 과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물이 있고 과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만약에 매매를 했다 그러면, 자, 여기 뭐 토지가 있다 합시다. 토지. 자, 혹시 토지가 있거나 또는 뭐 여기 하여튼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B점대까지 법 조문이 이렇게 적혔어요. 인도. 그래서 키워드가 인도입니다. 인도. 자, 인도 저는 이 목적물에서 나오는 차임 같은 경우는 누구 거다? 과실이니까 과실. 누구한테 빌려준 경우죠. 요거 누구 거다? 갑 거예요. 갑 거. 그 이유는 아직도 을이 돈을 안 줬기 때문에. 다만 만약에 을이 대금을 완납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을이 과실을 취득합니다. 기억하세요. 인도전 과실은 매도인 것. 단 인도전이라도 돈을 다 냈다면 매수인 것. 그래서 7번에 4번은 좀 잘 좀 기억해 두세요. 7번에 4번은 과실 관련된 얘기니까 잘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8번, 9번 생략하고요. 자, 10번 가겠습니다. 예약 완결권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자, 완결권이 도대체 뭔가? 10번 문제예요. 이런 거예요. 일방 예약을 했다. 그래서 예약 완결권을 양쪽 갖는 게 아니고 한쪽이 갖는 것을 예약 완결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매수인이 갖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완결권 갖고 있는 을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먼 훗날의 완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네,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형성된다. 갑에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매매가 이제 이루어지면 을은 갑한테 등기해달라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예완결권을 현재 시점에서 임시로 가등기 붙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결권은 이거는 청구권이 아니고 뭐다? 형성권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 따라서 행사하게 되면 갑의 승낙 관계없이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기억 들어갈게요. 기억. 완결권이란 매매 일반 또는 쌍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예약 완결 의사를 표시하는 권리로서, 자, 예약 완결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완결권은 뭐 할 수 있다? 재산권이니까 양도가 가능하지요. 그래서 그 기억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가능하고요. 양도할 수 있고요. 자, 니은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본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형성권 일정이다. 이게 형성권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무슨 권? 형성권. 그래서 니은 지문은 맞는 얘기가 되고요. 지금 예약 완결권이 양도가 됐을 때 양수인이 완결 의사를 하게 되면 수인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를 양수한 경우는 수인이 공동으로 행사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여러 사람이 같이 받게 되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행사하고요. 그 다음에 리을 예약 완결권자는 대금 제공 없이도 완결 의사 표시할 수 있으며 본계약이 성립한다. 지금 행사하게 되면
자, 갑의 승낙이 없어도 매매 계약이 형성되는 것이죠. 리을 지문도 많은 얘기죠. 여기는 대금 지급과는 관계가 없어요. 완결권 행사하게 되면 갑의 승낙 없이도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에요. 다음 미음입니다. 존속기간을 정한 때는 그 기간 내 완결권 행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죠. 행사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비읍 완결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형성권이 나오게 되면 이 형성권은 제척기간의 대상이 된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독기척 제거되는 기간이다. 그래서 그 비읍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10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우측에 11번 갈게요. 완결권은 청구권 일정이다. 안 되죠. 완결권은 무슨 권이 아니고요. 청구권이 아니고 뭐다? 형성권이다. 두 번째, 완결권 가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해야지 대항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등기해야지 대항할 수 있으니까 가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으니까 2번도 X. 세 번째, 일방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매매 완결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매매가 성립하는 점에서 예약상 의무자가 승낙할 채무를 판매과 구별된다. 3번이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맞는 지문이에요. 자, 네 번째, 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정하지 않은 때 상당 기간 정해서 최고할 수 있고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한 때 예약은 효력이 발생한다. 안 되죠? 뭐 기억납니까? 기억하세요? 뭐 때려서 최고 때려서 만약에 뭐가 나타나면 침묵이 나타나면 우리는 예스가 없어요. 전부 다 노예요. 그래서 효력이 발생한다. 틀렸습니다. 예스 아니에요. 자, 다섯 번째, 완결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어요.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정답 몇 번이다? 3번. 예약 정도가 되겁니다. 자, 완결권은 시험에 나왔다 안 나왔다 할 수 있는 성질입니다. 참고 정도 됩니다. 그러나 해약금, 계약금, 계약은 반드시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자, 412페이지 가시면 이제 권리 담보 책임이 나옵니다.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반드시 나온다라고 가정하기. 자, 그러면 담보 책임이 어디서 왔을까 한번 볼게요. 전이 있었고 양약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낙성 요물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무무가 나오죠. 무무. 자, 무무라는 것은 쌍무를 얘기해요. 쌍무. 자, 그러면 채무를 쭉쭉 이행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출연이라 하지요. 출출. 그러면 쌍무 계약의 특질이 두 가지가 있었으니 같이 너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 동시 이행이 있었고, 값 잘못 없을 때 후발적 불능일 때 쓰는 단어가 위험 부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무를 쭉쭉 내려야 되는데 못 가는 것이 뭐다? 채무 불이행이었습니다. 채무 불이행. 그래서 동시행은 채무 불이행의 이행지체랑 한 세트랑 놀았던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위험부담은 채불의 이행불능과 한 세트로 놀았던 이야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체는 최고가 필요하고 불능은 뭐가 필요 없고 최고 없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노는 얘기들이 법정 해제라는 단어가 있었고, 원상 회복이라는 단어도 있었고, 손해배상 이런 이야기가 노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채무를 출출했는데 출연했다는 얘기죠. 네, 을은 네, 대금을 출연했을 것이고 갑도 출연했는데 갑은 뭘 출연했을까요? 을은 돈을 줬을 것이고 갑은 네, 재산권 권리하고 그 다음에 물건이 왔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대금은 퍼펙트한데 권리에 문제가 있거나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권리의 하자를 가지고 물건의 하자를 가지고 당연히 을은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돈을 퍼펙트 줬는데 왜 권리에 문제가 있느냐? 왜 물건에 문제가 있느냐? 따져야 되겠죠. 자, 그것을 우리가 매도인 담보 책임이라고 쓰는 얘기예요. 매도인은 네, 담보 책임을 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있죠. 무슨 하자랑 권리의 하자랑 물건 하자가 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권리 하자 가지고 네, 권리 하자 가지고 팁 드리는 겁니다. 팁. 네. 악의임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기. 알고 샀다 하더라도 담보 책임 들어갑니다.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 전부가 타인 것.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알고 샀다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네, 권리 일부가 타인 겁니다. 취득해서 못 넘겨주면 그것만큼 돈 깎아달라. 네, 그게 대금 감액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가 세 번째입니다. 네, 저당권 행사로 또는 가끔 이제 전세권 행사 이렇게 부산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 상실하는 알고 산 악의 매수인은 네, 특징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요. 해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맞추고 싶다면. 그래서 권리하자, 악의임에도 인정되는 것 세 가지. 그래서 암기법으로 들어가요. 네, 전보일 때 해지할 수 있다. 전해라. 권리 일부가 타인 것. 네, 뭡니까 이게? 전에 여기 일부가 타인일 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해라. 일감 줄이면 저당권 행사 저만 손해가 아니냐. 그래서 전해라. 일감 줄이면 이 어려운 시절에 누구만 손해다? 네, 저만 손해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암기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어떻게 맞는지 자꾸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2번 한번 그냥 해봅시다. 자, 첫 번째가 저당권 행사에 제한되어 있을 때, 자, 이게 1번이 바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저당권, 전세권 제한, 행사로 인해서 소유권 상실한 악의 매수인은 해지에 손배될 수 있기 때문에 선의의 경우에 하나요. 그래서 1번 지문, 네, 틀린 지문이고요. 두 번째는 일부가 타인 거죠. 여기 일부가 감액 요구할 수 있는데 없다고 했으니까 2번도 X고요. 세 번째, 전부가 타인한테 속해서 매수인이 해지 손배 들어갑니다. 제척기간 적용 있다. 네, 조문에 규정이 없습니다. 자, 네 번째 겁니다. 전부가 타인 것. 자, 선의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지문이죠. 네, 전부는 해지할 수는 있어도 악이에요. 네, 손해배상할 수가 없으니까 선의만 가능하다. 네, 간접적으로 표현했네요. 네, 12번은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일부가 타인 겁니다.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나머지 가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12번 워밍업이고요. 자, 13번 가볼까요? 13번. 매도인 값, 매수인 을 매도하고 등기 격려해 주었다. 설명 중 틀린 것. 1번 계약 당시 부동산 소유자가 병임을 알았던 을에게 소유권 이전할 수 없다.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네, 바로 걸렸네요. 네, 뭐라고요? 전해. 전부 해지할 수 있잖아요. 전해라 악이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두 번째는 자, 계약 당시 병 명의로 소유권 등기 청구권 가등기 경도되어 있다. 자, 그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갑이 소유권이 있고, 네, 두 번째 이미 병한테 가등기가 돼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갑이 을이 네, 소유권 자, 지금 해서 등기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매매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가등기가 있을 때 이렇게 사게 되면 네, 나중에 병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 순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병이 순위가 2번 되는 순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거든요. 자, 이때는 을이 갑한테 담보 책임 들어갈 때는 네, 저만 손해 가지고 논다는 겁니다. 저만 손해. 가등기, 본등기, 소유권 상실한 을은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 상실한 지위와 똑같기 때문에 손해 이게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2번 보시면 을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2번은 뭐예요? 네, 저만 손해 관련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네, 13번 정답은 1번이지만 자, 지금 해설 들어간 거 1번이고요. 해설 2번은 네, 가등기, 본등기에서 소유권 상실한 이 사람은 저만 손해 이걸 갖다가 네, 준용하도록 돼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세 번째 질문은 피담보 채권 이행을 인수했어요. 네, 그 금액을 안고 샀으니까 저당권 실행돼도 자신의 탓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 물으면 안 됩니다. 자, 그 정도에서 기억하시면 돼요. 1, 2, 3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에 14번 가겠습니다. 몇 번이요? 14번 담보 책임. 자, 1번입니다. 갑은 을소의 토지 200평을 1000만 원에 매수했다. 20평이 병 소유여서 을에게 이전할 수 없었다. 선의의 경우에만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자, 1번은 권리 일부가 타인 거기 때문에 그죠? 네, 일감 그죠? 네, 악의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선의만 감액 청구하시다는 얘기는 틀린 질문이 될 것이고 두 번째, 갑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이 등기를 위조하여 선의병한테 매도하고 병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병은 그 토지를 악의의 정과 사건이 복잡하죠. 갑 등기, 을 등기, 병 등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위조 등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 있을 때 병이 선의입니다. 근데 팔았는데 정이 뭐다? 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판 병 입장에서는 자기 건줄 알고 팔았는데 남의 거죠. 근데 또 정이 악이죠. 네, 그럼 이때는 이 악이니까 이 선의의 매도인은 네, 무슨 배상할 필요 없어요. 손해배상 해줄 필요 없이 그냥 계약을 뭐 하면 돼요? 해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배상해야만 해서 2번 지문도 X예요. 세 번째 지문. 자, 갑은 을소의 토지 200평을 평당 20만 원으로 해가지고 4천 매수인데 실직해 보니까 180평밖에 안 되네요. 네, 이제 세 번째는요.
면적 부족이에요. 자, 면적 부족을 알고 산 아기는 아무것도 인정이 안 돼요. 대금, 감액 이런 거, 또 뭐 해제 이런 거 손해배상 안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면적 부족을 알고 사면요, 계약 안 하거나 하더라도 대금을 조절하고 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면적 부족, 수량 부족은 아기는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됩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자, 네 번째가 마찬가지예요. 면적 부족 또는 뭐다? 수량 부족. 똑같아요. 아기는 아무것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관계 없이 해제란 말 틀렸고요. 자, 다섯 번째는 용익적 권리에서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을 알고 샀다면, 그죠? 담보책임 물을 수 없죠. 자, 그러면 선이라 할지라도요, 대금 감액이란 말을 쓰면 안 되죠. 대금 감액이란 말은 일부나 수량 부족에서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5번 지문도 X예요. 그래서 14번은 정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좀 읽는데 시간은 좀 걸리지만 찬찬히 이것을 분석을 하면서 자꾸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몇 번? 14번. 시간은 걸리겠지만 천천히 분석하면서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담보책임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생략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전형적인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담보책임. 계속 풀어보세요. 전형적 문제가 거기 5번에, 15번에 있네요. 15번. 담보책임 15번까지만 할게요. 천평 계약이 성립했다. 1번이 전부, 해. 선악 묻지 않고 해지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맞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면적이 800밖에 안 돼요. 이거는 면적 부족이기 때문에 아기는 아무것도 물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기도 감액할 수 있다 틀렸고요. 세 번째가 일감이에요. 일부일 때 감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1, 2, 3번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담보 책임은 이 정도에서 설명을 끝낼게요. 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 다시 보충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끊겠습니다.